네, 자, 그래서 이제 나사입니다. 몇 쪽이냐면 146쪽이에요. 146쪽. 그리고 시험 그 뭐냐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네. 네, 146쪽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149쪽까지. 149쪽까지. 자,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룰 단순 기계 장치는 나사인데 이것은 실제로 이것은 바퀴와 축에서 축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경사면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요게 바퀴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축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은 요 축도 함께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기계적 이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나사 머리는 크게 돌아가고 요 축은 작게 돌아가니까 그런 기계적 이득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 이 축에다가 여기 이렇게 홈을 파놔서 경사면을 만들어 놨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쐐기하고 경사 배웠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기계적 이득이 이만큼 들어갈 때 얘는 이만큼 내려가니까 요 그 뭐냐 이 비율로 얘와 얘 비율로 기계적 이득을 따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요만큼 나가게 되려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사선으로 얘가 이만큼 돌아서 그쵸? 그 면을 미끄러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사면의 원리가 여기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박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못을 박는 것보다 실제로 나사를 돌려서 그 박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을 덜 쓰고도 들어갈 수 있게 그 설계를 해 놓은 게 나사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 나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면의 원리하고 바퀴와 축을 조합해서 만든 그 단순 기계가 이제 나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피치라고 있는데 피치가 요 나사 산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1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그 바퀴가 그쵸? 바퀴가 한 바퀴 돌면은 고 나아가는 그 거리가 요 피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사의 경사면은 일반적으로 나사산이라고 불린다. 나사산 사이의 수직거리를 나사의 피치라고 부른다. 나사를 한 바퀴 돌리면 이 피치에 해당하는 거리를 어떤 물체 속으로 나사가 뚫고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사의 기계적 이득은 무엇인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다. 나사 자체에는 약간의 기계적 이득이 있을 뿐이다. 나사의 기계적 이득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원 둘레를 피치로 나눠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느냐? 요 머리의 지름하고 피치하고 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나사 머리를 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들어가는 힘에 대비해서 뭐예요? 나아가는 거리죠. 그쵸? 요 네. 두 개를 같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힘이 얘는 그만큼 비례해서 덜 들어가는 거고. 그쵸? 얘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힘이 더 들어가게끔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원둘레를 피치로 나눠주면은 기계적 이득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나사 자체에도 이 바퀴와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계적 이득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나사 머리의 둘레죠. 나사 머리의 둘레와 요 피치 사이의 거리의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방정식은 원둘레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게 원주죠. 그쵸? 그리고 우리 원주 구하는 공식은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쵸? 네. 뭐예요? 2 파이 r이죠. 그쵸? 이 r이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쵸?
그래서 반지름을 2배 해준 거에 곱하기 파이니까 뭐예요? 지름에다가 파이 곱해주는 게 원주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기억 그 안 나요? 아니, 지름 곱하기 우리는 그 뭐지 지름 네. 곱하기 아직 그 문자는 안 배워가지고 지름 곱하기 그 원줄 이런 식으로. 원주율. 그쵸? 원주율을 파이라고 해요. 예. 아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외우기 쉽게 2파이 R이라고 이제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파이가 이제 근사값이죠. 그쵸? 3.14 여기 16으로 되어 있는데 1호 3.14에 1592 하면서 계속 나가요. 그래서 되게 근사값으로는 3.14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쵸? 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원둘레 왜 이렇게 구하는지 알아요, 혹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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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네? 네, 아니요. 원둘레가 이게 생각해 어, 보시면 그래요. 자, 원의 지름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을 어떻게 그려요? 컴파스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컴파스를 해서 쭉 돌리면 원이 하나 생기죠. 그쵸? 네. 근데 더 큰 원을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컴파스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큰 원이 생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원 둘레는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와 비례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 반지름이 작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원 둘레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름하고 원 둘레하고는 뭐예요? 나중에 비율로 따져보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라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그 측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요 정도가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략 3.1416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반지름과 지름과 원주와의 관계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가 만약에 1cm다. 그러면 지름이 1cm다. 지름이 1cm인 원의 둘레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4159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럼 지름이 2cm다. 그럼 어떻게 되는 곱하기 2 한 거, 그쵸? 예, 네. 6.28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쵸? 예, 네. 그게 항상 그렇게 나와요. 원의 그런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해서 원주율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원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름을 알아낸 다음 그 원의 지름에 3.1416배를 곱한다. 여러분은 이 숫자에 익숙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것은 파이라고 부르는 숫자의 근사치이다. 이거 슈퍼컴퓨터로 누가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근데 아직도 그게 계산이 안 끝났대요. 그래서 한 밑으로 한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짜리 있잖아요. 그쵸? 소수점 네. 이하짜리로 한 100만 단위까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런데도 계산이 안 끝나서 그냥 강제 종료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계속 하게 놔뒀으면은 계속 지금도 계산이 되고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끝없이 나누어주는 숫자 있잖아요. 무한소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나가볼게요. 자, 기하학을 공부할 때 파이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더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겠다. 기하학 뭐예요? 이거 수학이죠. 그쵸? 수학에서 도형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할 때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대충 벌써 얘기했죠. 그쵸?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뜻인가? 나사의 전형적인 피치는 2.5mm이다. 이게 거의 표준화돼 있대요. 그래서 나사산의 간격이 대부분 2.5mm로 설계를 해서 시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나사의 머리는 대개 지름이 그럼 나사 머리는 어떻게 되느냐? 5mm짜리로 나온대요. 그래서 결국 기계적인 이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둘레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해서 3.1416에다가 나사 머리 5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5.70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사 머리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은 나사 머리는 얼마큼의 길이를 가는 거예요? 15.7mm만큼 가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랬을 때 요 밑에 있는 피치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사산이 한 바퀴 돌면서 마디만큼 앞으로 가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2.5m를 그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 머리가 한 바퀴 돌아갔을 때 나사산이 한 마디만큼 앞으로 가니까 두 개의 비율을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6.2832에 해당하는 기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게 나사라는 거죠. 그쵸? 생각보다 세죠. 그쵸? 네. 네,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나사 그 자체를 그냥 활용을 해도 우리가 가하는 힘보다 전해지는, 그쵸? 접점에서 가해지는 힘은 6배 가까이 더 세게 가하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만약 우리가 나사 머리를 잡고 손가락으로 나사를 돌린다면 나무에 망치를 사용하여 나사를 박을 때보다 6.2832배나 적은 힘을 사용하여 나무에 나사를 박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기계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쵸? 6배나 더 적은 힘인데, 근데 이 손가락으로 어떻게 나사를? 네, 근데 실제로 해보라는 게 네, 만약 나사를 가지고 일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가락만을 사용하여 나무에 나사를 박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쵸? 예, 그만큼 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네. 6배를 적게 가하기는 하지만 손가락 2개, 3개로 가하는 힘이 커요, 작아요, 애초에? 엄청. 작죠,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더 편한 거예요? 망치로 두들기 네, 힘을 전하는데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그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를 손으로 돌리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나사 돌리개 드라이버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나사 돌리개를 사용한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일이 쉬워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사 돌리개는 나사보다 훨씬 더 커다란 원둘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원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 돌리개를 사용하는 기계적 이득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원둘레는 나사가 아니라 나사 돌리개의 원둘레가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갖다 대는데 드라이버는 끝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주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이 피치는 그대로죠. 피치는 그대로지만 얘가 한 바퀴 돌아가는 걸로 다시 계산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드라이버는 보통 지름이 2.5cm 정도 된다 그래요. 2.5cm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손가락 한 마디 될까 말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그냥 딱 쥘 수 있는 그게 이제 표준 형태의 드라이버가 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전문 공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가정용 이런 거 말고 진짜 막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뭐 타격 드라이버 이런 거 보면은 잡는 부분이 어때요?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뒤에가 막 이만한 거 이렇게 달려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 2.5cm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한 5cm 정도 될 거예요. 손가락 하나 두께가 넘는 둥근 손잡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네, 아버지 집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본 적 있죠, 그렇죠? 선생님 집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돌리면 어때요? 일반 드라이버보다 2배의 힘을 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5mm가 아니라 2.5cm로 계산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사 돌리기의 원둘레는 이제 7.8 54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여기는 센티미터고 밀리미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0. 요번에는 25mm가 아니라 0.25로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31.416이 나와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그 순간 뭐예요? 6배가 아니라 31배의 힘을 가하게 되는 거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사용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62배의 힘을 사용해서 나사를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사람들이 힘드니까 뭘 써요? 전동 드라이버를 쓰시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힘들다. 이제 이것도 뭐가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모터가 대신해 주고 나는 뭐만 누른다? 버튼만 누르는 이런 게 이제 요즘에는 사용이 됩니다. 나무에 나사를 박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나무에 나사를 박기 위하여 어떤 시도를 했는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공구상자로 달려가 지름이 훨씬 더 큰 나사 돌리개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더 뚱뚱한 나사 돌리개, 그쵸?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더 큰 거예요. 나사에 훨씬 더 많은 기계적인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 근데 대신에 어떤 그 어려운 점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렇지만 아무리 커봐야 5cm, 뭐 6cm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2.5cm짜리는 한 바퀴 돌리면은 7.854cm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쵸? 5cm짜리 한 바퀴 돌리면 15cm예요. 15cm 해봐야 여러분들 손바닥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돌리는 거는 사실 뭐 긴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힘을 극대화하는 쪽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몇 cm 단위가 아니라 막 미터 단위로 가면은 되게 힘들겠죠. 그쵸?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처럼 지름이 더 큰 나사 돌리개일수록 나무의 나사를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나사 돌리개의 길이는 기계적인 이득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드라이버의 여기 부분이 긴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기계적 이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주먹 드라이버라 그래가지고 드라이버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뚱뚱하게 생긴 애도 있잖아요. 그쵸? 네. 얘도 상관은 기계적 이득을 제공하는 면에서 얘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불편하냐?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좁은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얘는 이게 기니까 거기 그 부분만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얘를 꽂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지역에 걸려가지고 드라이버를 돌릴 수 없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작업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이득을 제공하는 거지, 다른 그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주먹 드라이버가 이제 그 유용한 측면의 작업 공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긴 거 같은 경우는 돌리려면 이 정도 공간이, 그쵸?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뭐 커튼 같은 걸 설치하려고 한다. 네. 근데 나사를 천장 쪽에다 박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이렇게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긴 드라이버 가지고 와서 돌릴라 그러면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없겠죠. 예, 예. 근데 주먹 드라이버 같은 애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손 넣고 이렇게 돌리면 얘는 돌아가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두 개의 드라이버가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가 있네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나사의 피치가 0.05cm이다. 표준 피치는 아니네요. 나사 머리의 지름은 0.3cm이다. 손으로 나사의 머리를 잡고 나무에 박으려고 할 경우 나사의 기계적 이득은 얼마인가 해서 일단 지름부터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0.3을 곱해줍니다. 그럼 0.94 248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원둘레를 피치로 나눠줬을 때는 18.8496의 기계적 이득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1.5cm인 나사 돌리개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다시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요 앞에 있는 요거 대신에, 그쵸? 0.94248 대신에 다시 계산한 요 녀석을 넣어줘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94.24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단락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점을 정리하고 싶다. 나사 돌리개 자체는 단순 기계 장치다. 나사 돌리개는 어떤 종류의 단순 기계 장치인가? 둥근 손잡이를 돌릴 때 그것은 나사를 돌리는 둥근 축을 돌린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바퀴와 축이다. 그러니까 나사와 나사 돌리개의 조합은 실제로 두 가지 단순 장치의 조합이다. 곧 나사와 더불어 바퀴와 축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었던 바퀴 있잖아요. 그쵸? 바퀴와 축을 응용한 거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경사면까지 더해서 응용한 기계 장치가 나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나사 말고 또 이제 응용한 게 있는데 너트 아시죠? 너트. 네. 네, 너트가 뭐예요? 이제 뒤쪽에서 이제 요런 뭐 육각형 같은 애들 있어가지고 이건 뭐예요? 뚫고 박아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정하는 애가 뒤에서 잡아주는 이런 형태의 장치죠, 그쵸? 네, 근데 그게 번외 얘기인데 이런 장치가 동양에서는 개발이 안 됐대요. 알고 있었어요? 아. 네. 우리 동양에서는 뭐냐면은 못 같은 거 있죠, 그쵸? 그냥 네. 못을 박아요.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반대편에서 이 뭐냐 이렇게 볼트죠. 볼트도 뭐 나사의 일종이잖아요. 그쵸? 볼트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편의 끝쪽에서 너트가 이거를 이렇게 꽉 잡아서 중간에 있는 애를 앞, 압축 고정 해주는 요런 장치가 동양에서는 개발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동양에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어때요? 볼트와 너트를 활용해서 동양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하고 그다음에 강한 어떤 기계 장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동양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서양에서 기계 문명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이런 볼트와 너트 였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어요. 네, 별개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 요렇게 이제 나사도 그렇죠? 네, 나사도 단순 기계 장치인데 이게 사실 기계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네, 단순 기계다. 이거 없으면은 웬만한 기계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조립을 못 해요. 그 기계가 조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뭘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굉장히 또 획기적인 그런 어떤 기계 장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푸는 문제 한번 풀고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나사의 피치가 0.02cm이고 나사 머리의 지름은 0.2cm이다. 그리고 드라이버의 지름은 1cm이다. 드라이버로 돌린대요. 자, 그러면 나사 머리는 원주를 구할 때 쓸 필요가 없죠. 그쵸? 네. 네, 나사 머리 지름 무시해도 돼요. 그쵸? 나사 네. 돌리개만 써도 됩니다. 자, 이거 밀리미터로 한번 통일해 봅시다. 1cm니까 얼마예요? 10mm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원주는 지름이죠. 반지름 아니라 지름이죠. 3.14 곱해줘야 되겠죠. 그쵸? 네. 네, 뭐 6까지 해줘요. 네, 복잡이 됐어요. 네, 3.14까지만 합시다. 아, 그럼 어때요? 31.4가 되겠죠. 그쵸? 네. 아, 그리고 0.02cm라고 돼 있네요. 우리 아까 밀리미터로 바꿨으니까 어떻게 돼요? 0.2mm가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31.4를 뭘로 나눠요? 0.2로 나눠야겠죠. 그쵸? 네. 그러면 2를 314로 나눈 거니까 1은 2, 11, 5, 14, 7 해서 기계적 이득이 157배나 더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나사와 드라이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